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도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살다 이런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대룸에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도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참여자분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좋지? 뭐지 이거?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도구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도구님 사연을 저는 미리 보긴 봤지만, 네네. 실제로 들어봐야 더 자세하게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사람이 살면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거는 조금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도구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있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도구예요! 이제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 이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붙어서 입학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새내기들이 고민을 하는 게 자취를 하느냐 아니면 학교 내 기숙사에 사느냐 이거잖아요. 물론 기숙사는 경쟁도 있지만 저희 학교는 새내기들을 우선으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도 사귀고 기숙사 비용도 좀 더 저렴하기도 해서 기숙사 배정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어찌됐건 시간이 흘러서 입시를 하는 날이 왔고 저는 타지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약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배정받은 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배정을 받았던 방은 4인실이었고 방에는 아침 일찍 도착한 것 같은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름을 윤지라고 가명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지의 외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긴 생머리에 흰 피부를 가진 친구였는데 어딘가 약간 묘한 매력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꾸미는 걸 좀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었어요. 새내기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저와는 달리 화장기도 없고 꾸밈이 없는 좀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속으로 이게 제대로 꾸미면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를 나누니까 역시나 저와는 달리 굉장히 소녀스럽고 말투도 조곤조곤한 친구더라고요. 저는 조금 털털한 편인데 좋게 말해서 털털한 거에 좀 딱딱한 편이거든요. 예. 네, 어찌됐건 개강날을 같이 다닌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참 기뻤던 것 같은데 개강을 하고 선배들을 만나고 OT에 MT에 뒤풀이에 당연히 좀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술이랑 좀 상극인 체질이라 술을 아예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그래서 미리 다 양해를 구하고 술은 안 먹고 술자리만 잠깐씩 즐기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에 여느 때랑 같이 신입생들끼리 술자리가 있었어요. 이때는 필참은 아니었고 나름 안면도 텄겠다 싶어서 저는 얼굴만 비추고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친구들이 한 명씩 기숙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윤지만 통금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 있던 친구들한테 윤지는 오늘 왜 안 들어오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 기숙사는 외박만 미리 쓰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윤지는 외박도 안 쓰고 안 들어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걱정을 하는 저랑은 다르게 친구들이 윤지? 걔? 뭐 소주 4병 마신다고 걱정 말라던데?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주 4병?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뭐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윤지가 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녁 때는 기숙사 현관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리고는 얘가 딱 들어오면서 몸을 못 가누더니 이게 밥 드시는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데 기숙사 중앙 방바닥에다가 토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모습을 보는데 심지어 저는 술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감당도 못하는 술을 이렇게 먹나 싶은 마음에 살짝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됐고 자신의 주량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거겠지 싶어서
그 바닥에 한 큰 토사물을 제가 다 치우고 친구들이 도와줘서 2층에 있는 침대에 겨우 눕혔어요. 참고로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흔히 말하는 그 기숙사용 벙커 침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층은 침대고 1층은 개인 책상이랑 작은 옥장이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아무튼 다음날 윤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듯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술 취했는데도 기숙사에 잘 들어온 자신이 약간 자랑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당당하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처음이니까 넘겨야지 해서 넘기게 됐어요. 그리고 사건의 발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꾸미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지도 제가 화장하고 꾸미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듯이 뒤에서 자주 구경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날을 잡고 윤지를 꾸며주는 날을 만들었었어요. 오. 네, 윤지한테 제 옷도 빌려주고 화장도 해주고 제가 역시 꾸미니까 예쁘더라고요. 윤지는 거울을 보면서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화장을 누군가에게 받고 꾸미는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윤지는 화장하는 방법을 저한테 조금씩 배워서 스스로 꾸미기 시작했고 얼마나 지났을까 예쁘게 꾸민 윤지는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누구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학회장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지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나고 윤지가 그 후로 외박이 좀 잦아졌어요. 물론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딱히 그럴 수 신경을 있죠. 안 쓰고 다 큰 성인인데 아무래도 윤지와 기숙사에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는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윤지 말고도 원래 친구들과 두루두루 다 친한 편이었어서 딱히 윤지를 더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시간이 지나서 휴강이었던 저는 강의를 마치자마자 다음날 놀러갈 채비를 하러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제자리에 있는 옷장을 뒤져서 미리 입으려고 했던 옷이랑 가방을 꺼내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때 아무리 봐도 이번에 새로 산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작은 옷장에서 사라질 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는 옷장을 계속 몇 번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지 수업이 끝난 친구들도 하나둘씩 방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없이 옷장을 뒤지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도구야, 너 아까 강의 끝나고 일찍 들어가지 않았어?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라고 물었고 저는 그제서야 친구들에게 이번에 새로 산 가방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놀라면서 함께 찾아주겠다고 하고 함께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호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며칠간 외박한다고 보지 못했던 윤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데 이때 제 눈을 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윤지가 제 가방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뭐야? 예. 그때 저는 순간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조금 굳은 표정으로 윤지한테 다가가서 윤지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지는 응, 맞는데? 라고 하면서 제 가방 속에 넣어둔 자기 화장품을 하나씩 꺼내더니 자기 자리로 가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닌 것도 화가 나는데 얘 행동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야, 너 말도 안 하고 남의 거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해? 하고서 윤지를 바라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윤지가 입었던 이너 옷이랑 양말 이런 것 또한 다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너 뭐 하는 거냐고 묻자마자 윤지가 짜증난다는 말투로 너가 나 앞으로 빌려주는 거 아니었어? 라는 헛소리를 좀 시전하더라고요. 협의가 안 된 건데. 네, 그냥 그때 이후로 알고 보니까 제가 꾸며줬던 날부터 지금까지 저 몰래 야금야금 옷이랑 물품을 자기 맘대로 사용했고 그걸 이제야 걸리니까 적반 하장식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왜 여태 몰랐냐면 제가 생각보다 옷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옷장 말고도 따로 옷을 정리해놓기도 해서 조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빼갔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뻔뻔해서 그런가 약간 순간적으로 몰려왔던 화가 어느새 금세 사그라지더라고요. 순간 화낼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이 제대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단단히 얘기를 했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윤지가 나가자마자 저한테 와서 쟤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윤지는 그 후로 며칠을 연달아 외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고 저는 솔직히 편했어요. 보기 껄끄러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저도 일이 있어서 늦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문을 들어서니까 다른 친구들이 자기 침대 위에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곤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윤지가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그때도 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언제 가져간지 모르겠는데 예. 네, 아무튼 저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너무 몰려와서 윤지한테 가서 약간 발끝으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모르겠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술 더 안 먹어서 그 냄새가 더 역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이 하나둘씩 침대에서 내려와서 제 옆에 섰고 다들 이걸 어떡하지 싶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떡하지? 취했는데 그냥 냅둘까?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윤지가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자동이네, 자동.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천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구토를 하니까 기도가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더러운데도 걔한테 후다닥 뛰어가서 순간적으로 토하는 애 얼굴을 잡고 옆쪽으로 뉘었어요. 네, 그렇게 방바닥이 토로 물들어갔고 얘가 입고 있던 제 옷 또한 토 범벅이 되고 있었어요. 이때 화가 너무 났지만 냅뒀다가는 혹여 얘가 잘못되면 어쩔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친구들과 윤지를 간단하게 샤워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착하시다. 제약비잖아요. 굴러다녔던 비닐봉지로 코는 안 막고 입에만 닿을 수 있게 귀에 걸어놨더니 거기다가 토를 엄청 하더라고요. 이게 참 해놓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토사물이 범벅된 옷을 겨우 벗기고 샤워실로 옮겨서 이 친구를 씻기는데 순간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나 하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함께 자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 모두 토 냄새를 맡으며 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 또한 묵묵히 저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씻기면서 욕을 엄청 했거든요. 기억을 못할 거니까. 네. 그렇게 애를 간단히 샤워를 시키고 옷을 입힌 다음에 친구들이 부축을 해서 침대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 올린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얘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따져야겠다는 마음에 윤지야 라고 불렀는데 얘가 부르자마자 침대 난간을 잡고 토를 하기 시작했고 윤지의 맞은편에 있던 제 자리는 높이 떨어진 토사물이 튀기면서 다음날 입으려고 걸어놓던 옷까지 토범벅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이거 왜 엑소시즘이야? 뭐야? 예.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친구들이랑 묵묵히 치웠어요.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니까. 저는 토가 튀긴 모든 옷과 짐들을 미련 없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팔자 좋은 윤지는 한바탕 토를 하더니 잠들었고요. 이걸 보는 순간 참 혐오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로 술 취한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예. 특히 기억 못하는 사람은 더 싫어하고 해가지고 다음날 술이 깨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채 화를 누르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윤지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참고로 잠기가 정말 밝아서 평소에 귀마개를 끼고 자요. 네. 근데 이날은 얘가 일어나자마자 얘기를 좀 하려고 안 꼈었거든요. 암튼 이 상태를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얘도.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짜증이 나는데 알긴 알아야 되니까 이제 윤지가 입에 대고 있었던 봉투 있잖아요. 그거는 겹겹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윤지 책상에다가 뒀었어요.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토했을 때는 얘를 따로 안 씻기고 바닥에 있는 토만 치웠거든요. 그랬더니 침대에 앉아서 자기 옷이랑 난간에도 토가 좀 묻어있는 걸 인상 쓰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윤지한테 야, 너 술 적당히 먹어. 우리 고생 좀 시키지 말고. 라고 하면서 윤지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네. 그제서야 윤지가 1층으로 내려가서 봉투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책상 위에 있던 봉지를 가지고 민망하다는 듯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얘가 죽음은 기억을 하나보다 싶어서 다행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공강날에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윤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받기 싫었죠. 근데 아직 초저녁이기도 하고
얘가 뭔가 술 먹은 채 전화는 안 했을 것 같아서 뭔 일인가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예. 얘가 도구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학교 뒷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대요.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얘가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남친한테 전화하든가 119에 전화하든가.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 남자친구는? 라고 물으니까 아, 오빠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더라고요. 아, 이게 아픈 애한테 따져봤자 뭐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얘에 대한 마지막 친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 부르지 말고 직접 와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찝찝하긴 한데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자기는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싫어? 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쪽으로 조금 짜증을 내면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정말 안 좋아 보여서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금이 간 것 같다. 당분간 깁스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다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급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전 좋은 사이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는 도와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줬으니까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는 좀 며칠은 조용하게 다니는 듯 했고 딱히 마찰이라고 할 건 없었는데 제가 다른 친구랑 독감이 심하게 걸린 날이 있었어요. 이게 도저히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체 유강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선 우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채비를 하러 기숙사를 가려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때 뒤에서 도구야! 라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네, 역시나 그 익숙한 목소리는 윤지였고요. 윤지는 깁스를 한 발로 자기 캐비넷 앞에 서 있었고 이리 와보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친구랑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윤지한테 가봤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왜요? 도구, 너 기숙사 가면 나 전공책 좀 들어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이게 전공책 두께가 얇은 게 아니잖아요. 두껍지. 네, 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린가 싶었는데 아, 얘는 내 상태 모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구랑 자체 유강하고 기숙사 가는 길이거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 어차피 전 다 끝났잖아요. 얘랑 더 할 말도 없고 하고 뒤를 돌려고 하자마자 얘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인데 야, 나는 아픈 게 티가 나고 너네 안 나잖아 이러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되죠. 나지. 예.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과 동시에 저는 윤지한테 욕을 했어요. 야, 이거 미친 아니야. X 같은 놈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별꼴을 다 보겠는데 작작 좀 해 하면서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살짝 미화시킨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을. 네. 근데 아무튼 얘랑 다시는 따로 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윤지는 처음보다 외박 횟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자주 외박을 나갔어요. 그 일 이후로 저랑은 역시나 어색한 사이가 됐고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윤지를 약간 투명 인간처럼 대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히는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윤지가 기숙사에서 외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지갑을 두고 나가길래 야, 너 지갑 두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정도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윤지는 뒤를 돌아보더니 지갑을 한번 쳐다보고 저를 바라보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왜 지갑을 들고 가? 라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유, 이게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전 이 친구의 행동을 좋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게 느껴지진 못했고 근데 제가 얘 남자친구랑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이 둘 사이의 일과 루트 같은 경우는 둘만 아는 거니까 괜한 오지랖은 부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오랜만에 말을 걸었더니 저런 반응 나오는 게 참 안 맞다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다 보니까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저는 이제 확실해졌고 다른 친구들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만하게 지내는 성격이기도 해서 윤지 빼고는 딱히 트러블이 있던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선배들이 저를 좀 안 좋게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고 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죠.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강의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이분을 돌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돌순이라는 선배가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태우시다가 저를 보더니 이리 와보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은 마음에 다가갔어요. 근데 참고로 이 선배는 평소에 저랑 사이가 정말 좋아서 예. 친언니 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선배가 왜 나를 부르지? 라는 생각은 따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윤지 괴롭히냐? 초반에는 같이 다니더니 왜 요새는 안 다녀? 라는 거예요. 괴롭히냐?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윤지가 학 회장 선배랑 사귀면서 주변 선배들에게 도구가 자신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를 따돌린다. 라고 모함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돌순 선배는 그 모습을 보고 도구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느껴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윤지는 약간 순둥한 느낌이라면 저는 좀 사납게 생긴 스타일이라서 이미지가 좀 대비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생긴 것만 보면 쟤 저럴 줄 알았다 싶었겠더라고요. 어찌됐건 지금의 저는 누가 봐도 윤지와 멀어진 게 보였을 테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윤지에게 딱히 따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뭐 아직도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쪽에 감정 소모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돌순 선배한테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충 말하니까 선배는 답답해했지만 저는 어차피 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선배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주변만 잘 챙기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순 선배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다며 하고 담뱃불을 끄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에 대한 모함은 선배들에게 해명이 되지 않았고 절 대놓고 싫어하는 선배들도 생겨났으나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여의치는 않았어요. 내 사람만 좋으면 되니까 이런 주의다 보니까 날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하든 싫어하겠지 싶은 마음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게 비가 엄청 내리던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씻고 방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죠. 씻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일찍 소등이 돼 있었고 저도 잘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스탠드를 켜고 로션을 바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톡톡 치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윤지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씻으러 가기 전에는 없어서 외박한 줄 알았는데 이게 씻고 온 사이에 들어왔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윤지는 도구야 잠깐 얘기 좀 할래?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호기심이 강해서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니까 기숙사 내에 있는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 윤지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가 가리킨 곳은 임시로 빨래를 넣는 곳이 같이 돼 있는데 좁은 공간에 약간의 방음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참고로 거기는 불이 켜지지가 않아서 벽에 붙어있는 비상구 불에 의지를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자니까 해서 들어갔더니 윤지가 쪼그려 앉아서 하는 말이 도구야 나는 네가 처음에 만났을 때 살갑게 대해주고 해서 너무 기뻤어. 지금 너랑은 조금 멀어졌지만 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고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과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참 빨리 너한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이게 어디예요. 발전했다 싶었죠. 근데 얘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꾸미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뭐 이런 식의 뜬금없는 불우한 자신의 가정사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뭐 듣고 있었죠. 걷다 대고 야 나한테 뭐 이런 걸 얘기하냐 어쩌라고 할 순 없는 거니까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 이야기죠? 뭐라 하냐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회제를 했었거든. 돈 받고 아빠뻘 아저씨들이랑 데이트하고 관계도 맺고 용돈벌이식으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나한테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 생각을 했고 저는 야 너 좋은 얘기도 아닌데 굳이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나한테도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얘는 뭔가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윤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한테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네, 교제를 하던 윤지는 그 행동으로 용돈벌이를 꾸준히 하다가 결국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그날 언니한테 진짜 뒤지게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되는 일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돈도 없고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때린 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암튼 당시 아는 오빠랑 윤지가 연락을 했는데 이 오빠도 조금 질이 안 좋은 오빠였겠죠? 이 오빠가 돈이 많이 주는 일당이 있는데 하겠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윤지는 당연히 자신이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하는 말이 저녁 10시쯤에 돌비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차가 올 거라고 거기에 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듣지도 못하고 윤지는 뭐 돈만 벌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빠가 말했던 저녁 10시에 돌비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창문이 다 시트지 같은 걸로 막혀있는 봉고차, 스타렉스 이런 차가 오더랍니다. 예. 자신 앞에 차가 정차를 하고 앞 조수석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면서 뒷문을 열었대요. 근데 이미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귀마개랑 안대를 끼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남자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약간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대요. 그때 앞자리에 내렸던 남자가 자신한테도 귀마개랑 안대를 주면서 타라고 했대요.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 뭔 일인지도 모르고 누가 봐도 수상한데 네, 윤지는 돈에 눈이 먼 건지 뭐 아니면 스스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냅다 착용하고 차에 올라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차는 흔들거리기만 하고 멈추질 않았대요. 도로가 길이 잘 안 닦인 건지 모르겠는데 슬슬 윤지가 멀미가 나려고 할 때쯤에 차가 정차를 하면서 뒷문이 열렸고 그 앞에 타셨던 남자분들이 한 명씩 부축해서 내리는 듯 하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는 안대랑 귀마개를 낀 채 일렬로 걸어갔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왔구나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동을 시켜줬던 남자들이 이제 안대랑 귀마개를 빼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귀마개랑 안대를 뺐더니 어떤 건물인데 되게 음산한 느낌이 도는 건물 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 말로는 내부가 되게 추웠대요. 뭐 날이 추웠던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남자들이 무슨 방역복 같은 거랑 의료용 장갑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뭐 입으라고 하니까 입고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3명씩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 중앙에는 누가 봐도 시체가 떡하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고인 가시는 길 편하시게 정성을 다해서 닦아드려라 라고 했대요. 들으신 거와 같이 알바의 정체는 시닦기 알바였고요. 이게 저도 제 귀를 의심했는데 맞더라고요. 근데 윤지는 놀랍지도 무서운 감정이 들지도 않았대요.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정신에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그냥 묵묵히 닦았대요. 뭐 닦은 만큼 돈도 좀 한 번에 많이 주니까 몇 번을 그 뒤로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특이했던 점은 시체들이 하나같이 다 홀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경악한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봤는데 정말 얘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 이가 없었어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이 친구가 정말 소시오패스인가 싶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진 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시닦기 알바를 했다는 걸 심지어 매매를 닦았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창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이게 분위기가 너무 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물었고 윤지는 그때 웃기다는 듯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 얘기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무표정으로 있던 애가 갑자기 웃으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았고 괜히 얘가 이런 알바까지 했고 나 이런 사람들 안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준 게 일종의 경고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윤지의 말이 저는 이게 좀 제일 충격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해?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나도 너 친구로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죠. 무서우니까. 근데 얘가 아니 나 너랑 사귀고 싶다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전 애둘러 얘기를 했죠.
너 남자친구도 있잖아. 그리고 난 아직 동성애는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 남자는 이제 질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려고 했던 행동들로 인해 이젠 남자가 질린다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솔직히 제 할 바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한 일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섭지만 확실한 거절 의사를 표했어요. 그랬더니 윤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래, 나도 너보다는 땡땡이가 더 좋아. 다른 건 모르겠고 넌 성격이 너무 남자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땡땡이 누구야? 네, 여기서 땡땡이는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기숙사에 안 사는 그런 다른 여자인 친구예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더니 윤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장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안 따라 들어갔죠. 솔직히 무서워서 어떻게 바로 들어가요. 못 가지. 예. 네, 그래서 휴게실에 한참 있다가 들어갔더니 얘가 슬쩍 보니까 잠든 것 같아 보이길래 그냥 저도 잤죠. 그리고 귀마개랑 이런 거 다 끼고 잤어요, 그냥. 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윤지는 방에 없었고 그 후로도 며칠간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전 이게 낫죠.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평소와 같이 여유롭게 강의실로 향하는 중에 선배들이 따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대놓고 싫어했다던 선배들 있죠. 네. 그 선배들이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 학교 앞에 자판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자판기에 커피를 뽑을 수 있었는데 네, 선배들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면서 뭐 시덥잖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는 모습이었어요. 속으로 윤지 얘긴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선배가 윤지 걔 왜 자퇴한 거야? 라는 거예요. 자퇴? 응. 네. 전 얘가 자퇴를 한지도 몰랐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선배한테 묻자마자 이 선배가 하는 말이 학회장 오빠가 그러는데 윤지 걔가 갑자기 연락이 계속 안 되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 거니까 없는 번호라고 떴다는 거야. 오빠가 뭔가 이상한 것 같길래 과사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윤지 걔 자퇴했다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모르는 일이다. 자퇴한 줄도 몰랐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선배들이 윤지 걔 좀 이상했지. 너 진짜 고생 많았다며 왜 얘기 안 했어? 야 여태 다 너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지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학회장 오빠도 윤지랑 사귈 때 윤지가 좀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인들한테 힘들다고 상담했었고 앞서 말했듯이 제가 뭘 해도 안 좋게 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순하게 생긴 윤지가 그랬던 이유가 저의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었대요. 그때 돌순 선배가 참다가 제가 그런 애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직접 저 몰래 얘가 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체크로 전부 물어보고 직접 들은 내용들을 제 험담이 나올 때마다 저 대신에 주변에 몇 번 대변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이제 저에 대한 모함은 그때 모두 다 거짓말인 걸로 드러났어요. 약간 말을 맞춰보니까 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다 달라서 거짓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제 윤지가 자퇴를 하니까 다들 갑자기 저한테 엄청 잘해주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네. 그나마. 네. 참 윤지의 이유 모를 자퇴와 한편으로는 제가 그 고백을 받아줬더라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얘는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이중성이 참 별로였다라고 느꼈던 사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저는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나서 네.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네. 매매를 한 곳에 가서 시신을 닦는 알바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이야기가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거짓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갑자기 도구님에게 사랑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네. 처음에 거짓말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얘가 근데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아직도 해요. 네네. 왜냐면은 저 이리저리 모함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약간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이걸 얘기해줬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땡땡이 있잖아요. 네. 땡땡이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친구가 공감을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고 너한테 고백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도 좋아해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도대체 그때 모아놓던 돈은 어디에 뒀으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새학기잖아요? 새학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공교롭게도 날이 좀 잘 맞았네요. 새학기 괴담이네 이거. 네네. 아니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일단 네.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사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퇴를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뭐였을까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로 도구님과 뭔가 사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구님을 자기 아래 두고 계속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인지 정확히를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자퇴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 소문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기에 대한 소문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나?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땡땡이라는 친구도 입이 정말 무거워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처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야기 속에서 나온 부분 중에서 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거를 뭐 전혀 비하할 생각은 없고 도구님은 이성애자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가 정말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또 한 가지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윤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 윤지가 제가 이것도 몇 년 전에 들은 거여가지고, 예.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들이랑 이제 동창회 같은 걸 하면은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예. 야, 윤지 걔 뭐하고 산대? 라는 얘기가 제가 먼저 꺼내지는 않고, 다른 애들이 꺼냈을 때, 걔 뭐 길 가다가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약간 학교 다닐 때랑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대요. 약간 수수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정반대의 모습. 근데 자퇴도 했고 어차피 윤지랑 자기는 친했던 사이가 아니어서 그냥 지나갔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겠지. 너가 안 친했다며 그렇게 함부로 그냥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일단은 뭐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거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도구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겪더라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또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도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쎄요. 진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짓이어도 그게 진실이어도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도구님에게. 여러분들이 겉만 봐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전부 다 의심하고 막 안 좋게 보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조심하시고 손절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